1. 태시조와 위성의 유래. 희씨, 필씨, 위씨. 중국 문왕은 BC 21세기에 은나라를 세운다. 문왕의 맏아들 무왕은 폭정을 일삼는 은나라 주왕을 멸하고 천자가 된다. 무왕의 동생 희고는 형을 도와 주나라를 세운 공으로 필지를 봉토받아 대부가 되고 성씨가 희씨에서 필씨로 바뀐다. 진나라 헌공이 이웃나라를 정벌할 때 참승으로 참전한다. 그 공으로 BC 661년 위지를 봉토받아 대부가 되니 필씨는 다시 위씨로 바뀌고 위필만은 위씨 태조씨가 된다. 춘추 전국 5패 7흥 지도. 태시조 위필만 조각상. 중국 하남성 신밀시. 2. 한국 위씨 유래와 정착. 1. 시조공 휘경. 시조공은 중국 당나라 한림학사이다. 시조께서는 방, 홍, 목, 기, 은, 길, 봉 등 8학사와 함께 638년 신라 선덕여왕 7년 도예지사의 자격으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구봉산에 당성 남양에 동래하셨다. 벼슬은 아찬에 이르셨고 동래 후 상당 기간 남양 육교동에 머물면서 8학사와 함께 문화사절의 임무를 수행하신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조 충선왕 때 회주군으로 추봉되시니 이 회주는 곧 장흥이며 한국 위씨의 본관이 된 것이다. 고당성 그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구봉산 고당성. 2. 중시조공 시승세계. 시조공 이하 선조 명의는 아쉽게도 298년 동안 실전되고 없다. 시조공의 동래 사실과 벼슬 아찬 외에 아무 기록이 없다. 그래서 후손들은 1759년 최초로 족보을 묘보를 편찬하면서 고려조 초에 시중을 지내신 바 있는 휘창주를 하면서 중시조로 기일세하여 시승세계했다. 중시조공의 사세손 충렬공 휘계정은 고려 문종조에 등재하여 선종, 헌종, 숙종, 예종 등 4조에 걸쳐 중책을 역임하였다. 돌아가신 후에 충렬이라 중시를 받으셨다. 중시조공 6대손 휘원계, 휘문계, 휘신계 삼형제는 장원급제 승방동의 장원봉과 거말봉전설의 주인공이시다. 중시조공 13대손 휘충판사공은 고려조 전본기도에 대광간여조말 충의관사셨다고 한다. 3. 분파와 이주. 장흥위씨는 16세 때부터 분파가 시작된다. 15세 통성난공 휘덕룡은 자온, 자량, 자공, 자검 등 네 아들을 둡니다. 큰아들 자온은 능주파, 둘째 아들 자량은 관산파, 셋째 아들 자공은 사월 및 함흥파로 나누어진다. 다만 넷째 아들 자검의 후손은 현손대의 후손이 끊겼다. 큰아들 능주파는 18세 때쯤 장흥평화에서 능주 청풍 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큰아들 청양공파는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고 둘째 아들 유사공파는 춘천과 경기 남양주에 현재 살고 있다. 둘째 아들 관산파는 일부가 18세 때 여천 산수로 그리고 19세 때 용산 어산을 거쳐 20세 때 관산 당동으로 이주하여 관산의 대집성촌을 이루게 되었고 행원파는 관산파로서 21세 때 장흥평화에서 제일 늦게 장흥읍 행원으로 이주왕 행원파를 이루게 되었다. 셋째 사월 및 함흥파는 16세 때 용산 계산리 옛 사월방을 거쳐 함흥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18세 때 사월파와 함흥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계속 본파 이주가 이루어져 1959년 기묘족보 편찬 때는 위씨 문중이 30개 파로 분파되었다. 4. 집성촌 분포. 위씨 후손은 시대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
가족 단위 농경사회 집성촌을 떠나 살 자리를 찾아 이농하고 큰 도시로 분산 정착하게 되매 집성촌은 수나 규모의 많은 변화를 해왔다. 또한 산업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집성촌 자체를 허물거나 줄였다. 종원 대다수는 도시지역에 살고 있고 집성촌 또한 많이 줄었고 사라졌다. 현재 남아있는 규모를 보면 관북지역을 제외하고 전남 장흥, 관산이 가장 많고 다음이 여수 율촌이며 경북 김천, 장흥 행원, 안양 월암기산 비동, 부산 기동 그리고 경북 청송 천천, 경남 도산 덕치, 경기 남양주 창현리, 전남 강진 평덕, 완도 청산 국화리 등이 있다. 장흥위시 유적지로서 집성촌 지역 분포는 다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집성촌 세거지 유적지, 집성촌 유적지,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 와룡, 옥당, 옥산, 당총, 용산면 어산, 계산, 장흥읍 행원, 향양, 월평, 유치면 단삼, 부산면 기동, 안양면 월암, 기산, 비동, 전남 여수시 율촌면 산수, 봉두, 신대, 강진군 군동면 평덕, 완도군 청산면 국화, 화순군 청풍면, 능주면, 이양면, 경북 김천시 남면 운곡, 청송군 현서면 천천, 예천군 상리면 명봉, 경남 통영시 도산면 덕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강원 춘성군 남면 발산, 영월군 서면 신천, 남면. 5. 종인 및 종인 가구 수. 전국 곳곳에 분산 정착한 종인 수는 2015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총 31,342명으로 1985년보다 7,000명 늘어났고 서울, 인천 등 경기 지역 거주자가 5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남 지역이 18.9%이며 경남 9.7%, 경북 8.4%이다. 3. 장흥위시 유적 및 유물. 장원봉의 전설. 장흥군 장흥읍 동동리 뒷산의 봉우리를 장원봉이라 합니다. 현재는 법원과 검찰청 청사에 가려 산의 전경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오른쪽에 있는 거말봉도 법원 청사로 인해 보이지 않습니다. 1200년대 초 법조 청사 자리에는 위원계, 위문계, 위신계 등 사명제가 있었습니다. 마지인 원계는 17세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2년 후인 1244년에 예부시에 장원급제합니다. 동생 문계도 이듬해인 1245년에 또 장원급제하고 막내도 그 후 과거에 급제합니다. 주민들은 누가 알았으랴 바위 아래 오두막에서 천지에 몇 마리의 용을 길러 얻을 줄이야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원계는 사신으로 방일하고 추밀원 부사로 10년간 봉직하다가 출가해 송광사 6세조로 원나라 황제에게 청전표를 올려 징발한 토전을 돌려받았습니다. 또한 황제의 초청으로 연경을 다녀오고 입적 후 원감국사 시호를 받았습니다. 한편 도문회에서는 2005년에 장원봉 유래비를 세우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후 유래비를 세우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장흥군과 문화원 측에 협의하여 2006년 연말 장흥문화원에 7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군청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문안을 마련하여 2007년 9월 21일 드디어 장원봉 유래비를 세웠습니다. 당성사적과 뿌리공원 유래비. 파락사가 상륙했다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에는 총 길이 1200m 정도의 당성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곳을 요충지로 여겨 서로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곳 당성은 1971년 4월 15일 사적 제217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남양 홍씨들이 1972년에 이곳 화성 당성 입구에 당성이라는 표지석을 세우고 1988년에는 당성 사적비를 세웠습니다. 화성 신흥사 입구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200m 떨어진 지점에 화성 당성 입구가 있으며 여기서 도로를 따라 500m 정도 더 가면 당성 사적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 31번지입니다. 한편 대전 종친에는 2008년 10월에 대전 뿌리공원에 장흥위 씨 유래비를 세웠습니다. 이 공원에 2016년 현재 성씨가 유래비를 세웠고 우리 후손들은 매년 한두 번씩 이곳을 답사 학습하고 있습니다. 회주서 신실, 장흥읍 평화리 다전 등은 선조들과 인연을 맺은 우리들의 성지입니다. 조상들의 원래 보금자리는 읍내 장원봉 및 동동리에서 조선이 건국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처소가 옮겨지면서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18세 습독공 휘유형의 정자와 선인들의 유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 하산사 신실에는 시조 등 오현조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해마다 5월 첫 일요일이면 전국의 종친들이 모여 시조공 휘경, 중시조공 휘창주, 5세 휘계정, 14세 휘충, 15세 휘덕룡 할아버지 등 5분의 선조에 대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산제 강당. 백산제는 습독공 정자의 후신입니다. 그는 선조들의 유지에 따라 출사를 단념하고 다전 등의 산정을 짓고 방랑객인 생육신의 한 분인 추강 남효온과 유배객인 영천 신잠 등 명사들과 수창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그가 타계하자 후손들이 정자 자리에 유택을 썼습니다. 공이 타계한 후 지금 백산제 자리에 제각을 짓고 다산제라고 했습니다. 초가 강당은 세월이 흐르면서 20세기에 이르러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빈약한 문중으로서는 제각을 신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종인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인다 해도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그때 우남공의 11대 손 회은공이 제각을 지어 바쳤습니다. 그는 장흥부가 1895년에 지은 관할을 뜯고 경찰서를 지으려 그 자재를 불화하자 이를 구입하여 사랑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문중의 형편이 안타까워 1936년 다시 뜯어 다산제 자리로 옮기고 이름을 백산제라 개명한 것입니다. 시조공의 사적비. 사적비는 충청남도 보령군 웅천면에서 가져온 오석입니다. 서울대 이가원 박사가 칭찬했습니다. 글씨를 새긴 후 1987년 4월 30일 하산사 입구 계단 앞에 세우기에 이른 것입니다. 비용은 1,200만 원. 비를 세운 지 3일 만인 1987년 5월 3일 시조공 등 오현조 제향일을 기해 사적비를 제막했습니다. 한편 도문회는 기존 비문의 오류를 발견하고 2010년 7월에 발족한 보이론 연구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일부를 보정하고 2012년 12월 4일 내용 일부를 정정했습니다. 즉, 기존 비문 가운데 시조공의 동네 동기, 관작, 봉군 시기 등을 바로잡고 원감국사가 스스로 장원한 자찬시는 제외시켰습니다. 충렬공 묘소. 충렬공은 고려 문종 때 등재하여 선종,
헌정, 숙정, 예종 등 4조에 걸쳐 역임하고 관이 수태 보문하 시중 태사에 이르러 예종 2년 졸하여 이를 충렬이라 증시했습니다. 예종 묘정에 배향됐는데 묘는 장흥 제암산하 연화동에 있으며 10월 9일 묘전에서 시제를 올립니다. 임노비. 장흥 종친회는 2000년 4월 모임을 갖고 충렬공 묘소를 알리는 표지석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묘소 앞에 순천 목포 간 4차선 도로가 개통되고 홍보 효과와 성묘하는 종원들을 안내하자는 뜻입니다. 높이 14척의 자연석을 충남 웅천에서 위성숙의 헌성금으로 구입, 2002년 10월에 세웠습니다. 이로써 충렬공 묘소의 성역화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감국사 관련 유적. 승보사찰 순천 송광사에는 국사전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1대 보조국사 진우를 중심으로 제6대 원감국사 등 나라를 빛낸 16국사의 진영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감국사가 창건한 송광사 감로암에 원감국사의 비가 있습니다. 높이 273cm, 비신 높이 181cm, 두께 20cm, 부기 길이 205cm, 너비 155cm, 높이 128cm, 지대석 가로 160cm, 세로 198cm입니다. 부기는 처음 세울 때의 것이고 비신은 조선 숙종 29년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비문은 전면 상단에 원감국사 비명이라 횡서하고 21행으로 써진 비입니다. 또한 국사의 부도는 8면으로 가로 13cm, 세로 41cm의 액을 두고 그 안에 원감국사 보면 지탑이라 음각됐습니다. 너비 69cm의 옥계석도 팔각이며 2단에 각형 받침이 있고 석가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낙수면은 급경사를 이루며 표면에 기왓골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상류는 일석이며 밑에서부터 이발, 보륜, 앙화, 보주 등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원감국사 비명은 충렬왕의 교지에 따라 대사성 문안박사 승지 김훈이 칭찬했으며 부도는 1314년 수선사 문인, 대선사 정안, 진적, 신열 등이 세웠습니다. 위치는 부도전에서 동쪽의 남암을 거쳐 북쪽 능선, 즉 북위 35도 12분, 동경 27도 17분 02초입니다. 후손들은 1993년 2월에 봉심했습니다. 존재공 동상. 장흥읍의 관문인 충렬소 공원에는 존재 위백규의 동상이 있습니다. 정부는 1984년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의 동상 건립 사업을 권장했습니다. 시군은 적당한 인물을 선정하여 문화부에 올려 중앙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판정을 받게 했습니다. 장흥군은 존재공이 90여 권의 책을 저술한 대학자라서 장흥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여겨 심의 절차를 밟아 1985년 1월에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천권문화권의 가사문학 작품. 장흥은 가사문학의 고장입니다. 이 문화권에는 장흥 출신들의 가사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가사작품은 안양 출신 기봉 백광홍의 관서별곡입니다. 관서별곡은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봉 민정중의 제자인 24세 수옹 위세직은 서남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재로 한 금당별곡을 지었습니다.
존재공은 2003년 대학 수능시험에 출제된 농가구장을 비롯해 권학가, 자회가, 합강정선유가 등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한편 여기에 전시된 작자미성의 임계탄은 1732년과 1733년 양년의 한 해 때의 참상을 읊은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첫째, 작자 스스로 관산 출신임을 밝혔고, 둘째, 가사 작품을 작성한 후 그 참상을 왕에게 상소하겠다고 다짐한 점으로 미루어 24세 가남 위세옥의 작품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1734년에 영조에게 임계탄의 내용에 있는 가뭄의 참상을 영조에게 6조 7실의 상소문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임계탄의 저자로 추정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공이 장흥부사에게 제출한 대흥방 향약서 등의 내용에 담긴 인용문의 용어 등으로 미루어 분명합니다. 공의 태우와 오덕생가. 관산읍 당동에는 고려 인종의 왕후인 공의 태우가 태어난 태자리가 있습니다. 이 집은 태후의 조부이자 장흥 임시의 시조인 임호가 중국에서 해상을 통해 들어와 정착한 곳입니다. 그 후 탐진 최씨가 살았는데 19세 강릉 참봉공 휘진현이 최씨의 딸과 혼인해서 집주인이 되고, 그의 양자 진사공 휘곤이 5형제를 낳아 오덕파가 됩니다. 방촌 유물관.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에는 유물관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박물관의 기능을 하는 유물관이 들어선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는 유물관이 필요할 만큼 유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향토 유물관은 사실상 방촌 위씨 조상들의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총 면적 660평의 현대식 콘크리트 철근 구조의 건물입니다. 유물관은 방촌의 문화마을 지정에 따른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3년 방촌 전통문화마을 조성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선조들의 유물을 개인이 보관할 경우 도난 또는 유실될 위험이 많아 그동안 유물관 건립을 당국에 건의하여 10년 만인 2003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마을로 지정받아 지어진 것입니다. 장천제. 천관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장천제는 위시의 상징적 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창한 숲과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듯 소나무와 동백나무 숲과 그리고 사시사철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등 천관산의 풍광과 어울려 있는 제각이라 세세연년 시인 묵객이 찾아와 아름다움에 취한 제각입니다. 문중에서는 1600년대에 제각을 건립했습니다. 이후 1705년, 1724년, 1747년, 1782년 등을 거쳐 1873년에는 한자인 공자 형태로 중수하고 1910년에도 중수했다 합니다. 제각은 기역자, 디귿자, 미음자 형태가 일반적 양식입니다. 그러나 장천제는 공자 형태라서 어떤 위치에서도 주변의 자연과 풍광을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한편 장천제는 1978년 지방유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된 후 즉시를 신축하고 기와를 교체하고 2008년도에 다시 기와를 교체하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인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야 할 과제가 남아있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장천제의 상징이었던 수령 700년의 태고송이 2012년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2013년 초에 말라 죽었습니다. 죽천사. 이 사원은 1688년에 향유 100명의 발의로 창건됐습니다.
그러니까 1555년 임진왜란의 전처전이라 할 달량진 사변 당시 장흥부사로 왜구를 토벌하다 순절한 한은을 주벽으로 세웠다가 뒤에는 임난 때 피난간 왕을 의지로 찾아간 청계공을 배양한 사후입니다. 창건 당시는 솔치제 아래 세워졌습니다. 명칭도 처음에는 충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장흥읍 충렬리에 있던 충렬사에 한은의 위패를 옮김에 따라 청계공만 독향하게 되고 사후의 명칭도 죽천사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 뒤 1796년에 후손 휘 상정의 헌성금으로 중수했습니다. 추배는 180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청계공을 주벽으로 임진왜란 때 공이 큰 휘덕원, 휘덕회를 비롯해 갑자, 정묘, 병자호란 때 공을 세운 휘정훈, 휘정철, 휘정명과 휘백규 등의 선조를 추배하여 오늘에 이릅니다. 죽천사는 1868년 대원군의 사원 철폐령으로 철폐됐다가 30년 뒤인 1898년 다시 세웠습니다. 1928년 춘원공이 문중의 협조를 받아 지금의 자리에 중건했습니다. 현재 죽천사에는 죽천사 연역실기, 양춘제 중수기, 양춘제 중수 상량문 등 현판 8매와 1984년에 간행한 죽천원지가 있습니다. 화운제. 화운제는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화운동에 있습니다. 이 사후에는 22세 정양제공 휘정역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사후가 마련되기까지는 사연이 많습니다. 후손들은 문중의 수건을 해결하기 위해 1972년 시제 때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신축과 기존 와가의 이전 개축하는 방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듭됐습니다. 결론은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와가의 이전 개축으로 모아졌습니다. 대상 가옥은 장동에 있는 개인 집이었습니다. 문중 임원들은 이 기와집을 구입해서 옮겨 짓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헌 집을 뜯어서 다시 짓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부족한 목재를 보충해서 1973년에 완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운산제. 운산제는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에 있습니다. 이 제각은 제용감 판관 안항공 휘덕후의 제사를 지낸 곳입니다. 제각은 1955년에 후손 세계 종중의 출연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다산제. 다산제는 영조 때 휘동식이 1700년에 서제용으로 세운 건물이라는 것을 존제공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삼족당, 영의제공, 존제공 등 4대가 서제 등으로 이용했던 곳이며 이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사우는 관산읍 방촌리 찻등 또는 다산 등 아래에 있습니다. 장흥의 유림은 1902년 존제공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서제 위쪽에 단을 세웠습니다. 그 후 1950년 후손들은 서제를 제실로 변경하고 1984년 사후를 건립해서 이름도 다산정사에서 다산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2002년 1월 관리사 부인들의 과실로 말미암아 다산사는 전소하고 말았습니다. 후손들은 즉시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재복구 추진위원회는 직계 후손과 전 문중의 협조를 얻고 장흥군의 재정 지원을 받아 그해 11월 강당을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축대를 다시 쌓고 외산문도 새로 건립해서 2003년 3월 300여 명의 종원과 유림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계양제. 계양제는 반계공의 유덕을 기르기 위한 사후입니다. 공은 정묘재란과 병자호란 때 나라를 위해 의병과 양국을 모으는 한편
의병을 데리고 청주까지 갔다가 왕의 항복 소식을 듣고 귀양하는 등 나라를 위해 충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후손들은 그런 선조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1980년 마을 서편 계양산 기슭에 사후를 세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방촌의 한옥. 방촌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위시의 집성촌입니다. 백제 때 오차, 신라 때 오와, 고려 때 정한현, 장흥부, 회주목, 장흥부의 치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마을과 위시와의 인연은 당곡공이 막내인 안항공을 분가시키면서 시작됩니다. 그 시기는 1570년대 후반입니다. 이때부터 방촌이 위시들의 집성촌이 된 것입니다. 문화관광부는 1977년에 존재공이 태어난 생가를 유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위성룡과 성탁종원의 한옥을 1977년에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2002년 11월 29일에도 성렬종원의 사당과 고 봉환종원 한옥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한 마을의 한옥이 5채나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그만큼 보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전통 예절과 사당. 사당은 흔히 가묘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사대부 등 양반들은 고조 부모 이하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당을 모시고 있는 위시 집안은 위성열, 위계본, 위계환, 위수환, 위성탁, 위성룡, 위봉환 등입니다. 그래서 민속학자들과 그 학문을 수학하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고장으로 꼽습니다. 삼괴정과 효자성. 관산읍 방촌의 신기마을 앞에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와 고인돌들이 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고려시대 회주에 명기, 명월과 옥경이 심었다 하여 여기정이라 불렀는데 연재 송병선이 삼괴정이라 명명했다고 전합니다. 이 나무의 수령은 약 700여 년 되며 높이가 20m, 둘레는 약 4m로 전라남도 보호수 제10-3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자는 마을 주민들의 휴식터이자 선비들이 풍월과 학문을 논하는 장소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또 관산읍 당동마을 서쪽 입구에는 곰솔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를 효자송이라고 부릅니다. 나무를 심은 주인공은 위윤조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님과 주민들이 여름에 논밭에서 일하고 쉴 곳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이곳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 소나무가 자랐다고 전합니다. 소나무는 1988년 4월 30일 천연기념물 제356호로 지정됐습니다. 고인돌.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묘제입니다. 이는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한 흔적과 당시 사람들의 활동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유적입니다. 천관산 자락에는 숱한 고인돌이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촌 주변에 있는 고인돌은 11소에 247기가 있습니다. 방촌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은 곳은 내동 벅수골입니다. 이곳 솔밭에는 90여 기가 집단으로 있으며 신기마을 다산제 좌측 산기슭에도 60여 기, 그리고 옥경매에 30여 기, 삼괴정 일대에 25기 등이 있습니다. 진서대장군과 미륵. 방촌 도로변에 진서대장군과 미륵이 서 있습니다. 서편의 장승은 남장생, 벅수라 불리며 명문에 따라 진서대장군이라 불립니다. 장승은 미륵, 미륵석불, 돌부처, 여장승 등 여러 가지로 부르나 명문은 없습니다.
이 장승의 조성 경위는 확실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몽고군의 동정 성공 기원설과 풍수 지리적으로 회주성의 형국은 서쪽이 약하여 비보하고자 세웠다는 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술적 의미로 세워졌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석천사. 석천사는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에 있는 사후입니다. 이 사후에는 행원파 가운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공을 세운 괴봉공 휘대용을 주벽으로 휘대기, 휘산보, 휘정보, 휘천회, 휘천상, 휘대경, 휘순정, 휘수진과 타 성시인 신용호, 신용준 등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 고장유림은 외란 후 이들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사후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지 않아 건립을 미루다 1822년 주민들의 발의로 마을 앞에 사후를 건립하고 처음에는 대용, 대기, 산보, 정보, 천회, 천상 등 6위를 배양했습니다. 그 후 1843년 두분 신씨와 1865년 대경, 순정, 수징을 추배했습니다. 석천사 또한 사원 회철령으로 1868년 철폐됐습니다. 그 후 20년 만인 1888년 지방유림은 사후가 서 있던 자리에 단소를 세워 11분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러다 1908년에 유허비를 세우고 1933년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각지붕의 강단과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 지붕의 사후를 세웠습니다. 경호정. 장흥군 부산면 기동 부탁 예양 강변에 저존각과 이웃하고 있어 더욱 운치가 있습니다. 정자는 1912년 휘계훈이 이평조 우남공 유장지인 경우의 바위 위에 지었습니다. 그러나 낡아 쓰러지게 되자 우남종중은 회은공에 송암정을 구입해서 현재의 자리에 이축한 것입니다. 저존각.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에 있습니다. 이평조인 21세 우남공 덕관은 관산 당동에서 태어나 부산면 내안리 김귀명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기동의 보금자리를 잡은 것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듬해인 1593년에 내안리로 이사한 후 몇 년 후 이곳에 터를 잡아 정착했습니다. 후손들은 개별 봉서에 많은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찾았습니다. 같은 조상의 후손이라도 직계 조상의 제사만 모시니 일가들이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제마저 재관이 부족해 지내기 어려웠습니다. 자연히 서로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지내는 제수 비용도 버거웠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문중은 제각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한 위에 30만 원씩 7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92년 봄에 착공했습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공사는 2년 만인 1994년 10월에 완공됐습니다. 제각에는 우남공을 비롯 그 후손 183주, 391위의 위패를 모셨으나 지금은 32세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매년 4월 첫 일요일 지내고 있습니다. 제수는 10명의 감찬이 10만 원씩 각출해서 조달하고 기조성한 3천만 원의 기금의 이자에서 부족분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해마다 지내는 제향에는 200여 명의 후손이 참여해서 숭조 상문의 문풍을 면면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봉덕제와 영귀정. 장흥군 유치면 단산의 영귀정은 봉덕제로 불립니다. 제각과 정자로 활용해 왔습니다. 영귀정은 복제공 휘계민이 아버지 소남 등 선조들의 제각과 후손들의 강학서로 쓰기 위해 1884년에 착공,
3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장흥댐이 들어서면서 수몰댐에 따라 지금은 유치면 송정리, 장흥, 나주, 금정으로 통하는 도로변으로 이전, 건축했으나 후손들이 흩어져 살고 있기에 스산하게 보입니다. 4월제. 장흥군 용산면 계산동에 있습니다. 이 사원은 생원공 휘자공과 배위 수원 백씨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우리 족보는 공이 둘째 손자 돈과 함께 조선 세종조 때에 천리 타향 함흥으로 가셔서 관북에 위씨의 보금자리를 만드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관북지방은 먼 옛날 야인의 땅이라 해서 특별지역으로 관리했습니다. 고려 문종 9년까지도 도명도 없이 동북면이라 불렀습니다. 그 후에 몇 번 이름이 바꿨으나 조선 초에도 동북면으로 있다가 태종 16년에 함길도로 계칭, 세종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세종은 북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김종서를 함길도 도절제사로 임명, 육진을 개척하고 그 진에 남방의 민호를 이주시켰습니다. 생원공 또한 조정의 이주 정책에 따라 사고무친의 낯선 땅으로 이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북 초보의 서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필제. 이필제는 강진군 군동면 평덕리에 있습니다. 이 사후는 괴봉공의 아우인 이평조 직장공의 위패를 모신 사후입니다. 그의 아들 전겸사 복장 순정은 임진왜란 때 이치와 상주 전투 및 남원 전투 등에서 공을 세워 선무원종 2등훈에 오르게 되고 장기 현감에 제수됐습니다. 직장공은 1599년 이곳으로 세거지를 옮기면서 48세까지 거주했습니다. 후손들은 1954년 선조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제각을 마련했습니다. 800여 평의 대지에 내간 겹집의 제실을 중심으로 왼쪽에 제기 창고와 오른쪽에 주방을 갖추고 앞에는 외사문이 들어서 주변의 풍광과 함께 매우 단아하게 보입니다. 경모제. 경모제는 여수시 율촌면 봉두리에 있습니다. 이 사원은 임진왜란 때 상주 영장을 지낸 휘대경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지은 제각입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정제 수사공과 더불어 적진, 이치, 상주 전투에 참전해서 공을 세우고 정유재란 때 상주 영장을 제수받았습니다. 후손과 봉두와의 인연은 임난 전후에 이루어집니다. 율촌면지에는 영장공이 영장으로 재직 중 전사하자 부인 전주 최씨가 아들 효증을 데리고 난리를 피해 이곳에 와서 아들이 성장한 후 김명훈의 딸과 혼인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후손들은 이평조의 제사를 모실 제각이 없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 해 논의를 거듭해오다 드디어 1927년 제각 신축에 착수하여 이듬해인 1928년 3월 10일 제실과 학습장을 겸한 강당 등 9칸의 제각을 준공했습니다. 매년 음력 10월 15일에는 영장공 이하 27세까지 제향을 모시고 있습니다. 숭조원. 숭조원은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에 자리 잡은 제각과 봉안당 및 묘원을 일컫습니다. 종사랑공 후손들은 2006년부터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제각과 봉안당을 2010년 12월까지 마무리한 대역사입니다. 제각은 규모가 82제곱미터이며 봉안당은 48제곱미터로 832기를 모실 수 있게 마련되었습니다. 앵무산 자락의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숭조원은 당당한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이 돋보입니다.
특히 선대의 위패를 한꺼번에 모시는 용모제 내의 홀기 차트는 알기 쉽게 현대적으로 만들어져 더욱 인상적입니다. 용모제 옆에 위치한 묘원은 이평조인 종사랑공 휘용이하 선대들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사랑공 후손들은 화장을 원하면 봉안당에 안치되지만 매장할 경우에는 이곳 묘원에 묻힐 수 있습니다. 여수만을 바라보고 펼쳐진 묘원의 규모도 상당하지만 형세도 빼어난 모습입니다. 청산도 사우. 완도군 청산도에는 부장공의 후손들이 곳곳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산면 국화리 마을 입구에는 위씨들이 개척한 마을이라는 표지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화리 마을 동쪽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제각인 선산사는 2002년 단층 콘크리트 건물로 지었으며 이평조인 25세 휘명만 이하 46주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선산사의 선산이란 이름은 청산도의 옛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마을 남쪽 입구에는 선대 할머니들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고 고개 너머 산자락에는 선대 조상들의 묘원이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산제. 관산제는 경북 김천시 남면 운곡리에 있습니다. 이 사우는 21세 부장공 대홍의 유덕을 기리며 제향을 모시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공은 장흥 평화에서 1564년 태어나 29세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수사공, 영장공 등 친형과 종형들과 함께 참전한 것입니다. 공의 운곡과의 인연도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진 장군의 휘하에서 부장으로 이현과 적현 등 여러 곳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운곡에 들른 공은 비룡 상천형인 운남산을 마주본 마을의 지형이다. 마치 구름 골짜기를 지나 하늘로 올라가는 룡의 형국 같다며 터를 잡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손들은 제각을 갖고 싶었습니다. 운곡의 명당 420평의 부지에 건물을 세워 1959년 4월에 완공했습니다. 2002년 6월에는 허술한 외산문도 개축했습니다. 제실에는 21세 부장공을 위시하여 22세 추남, 23세 사징, 24세 춘환, 25세 명방, 26세 경숙, 경의조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제향일은 음력 10월 10일입니다. 흑문제. 경북 청송군 현서면 천천리에 있습니다. 이 사후에는 함흥에서 태어나 이곳에 보금자리를 잡은 관북 16세 휘대수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이곳에 장흥 위씨의 새거지가 들어서기까지는 한 선조의 피나는 고초가 서려 있습니다. 그의 남한은 임진왜란 이전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고향으로 남하했습니다.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경북 의성군 사곡면 노매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외란의 와중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말았습니다. 가장을 잃은 모자는 정처 없이 발길을 옮겨 오늘의 보금자리인 천천리에 정착했습니다. 집안의 지도자인 고 치우는 신유년 12월 문회를 열고 제각 건립을 제의했습니다. 기금이 모이자 개해년 4월 6일 착공하여 2층 콘크리트 사후를 그해 8월 10일에 완공했습니다. 2층에는 위패를 모시고 단층에는 방을 두어 일가들이 회합과 놀이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휘인걸공 묘소와 오세 단서. 전남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 마을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뒷산 양지바른 곳에는 20세 능주파 휘인걸공의 묘소가 있습니다. 이곳 묘소 옆에는 5세 단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 15세 휘덕령, 16세 휘자온,
17세 휘종형, 18세 휘공필, 19세 휘인걸 등 5세를 배양한 단소입니다. 이 단소는 1975년 장흥 평화리 하산사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능주파의 단소이지만 문중 차원에서도 5세조 시제를 지낸 곳입니다. 단소 옆에 세워진 비는 지금부터 146년 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산사 신실이 건립된 이후로는 능주파 청양공 후손들 이외에는 이곳을 찾는 후손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청양공 묘소. 전남 화순군 청풍면 어리마을에서 북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뒷산 능선의 양지 바른 곳에는 청양공 묘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흥 출신으로 유일하게 조선시대 대과 급제자였던 할아버지답게 해발 고도 210m에 달하는 높은 산의 명당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에 산불 피해로 잔디가 불에 타 후손들의 마음을 스산하게 합니다. 현재 청양공 후손들은 마을 뒤의 계곡 입구에 조립식으로 간단한 제각을 만들어 시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4. 장흥위씨 문종 중사. 1. 기구 조직 도문회와 대종회. 장흥위씨는 도문회와 대종회 두 개의 조직이 있다. 도문회 조직은 문중 조직의 모태이다. 모태 조직이 언제부터 발족하였는지는 확실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기묘 초보 편찬을 위해 처음으로 문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1774년부터 1801년까지 시제를 지내면서 집사와 유사제도를 운영한 기록도 있다. 1936년부터 2005년까지 모선계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6년 도문회라는 조직으로 문중사를 운영하고 있다. 대종회 조직은 1990년 11월 3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전국 종친대회 72명이 모인 자리에서 장흥위씨 대종회를 출범시켰다. 대종회 이사장의 고 위웅양, 대종회장의 위찬호, 당시 재경 종친회장을 선출했다. 대종회는 발족과 동시에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 우선 장흥위씨 대종회 간판을 1993년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을지로 육가 대한간호학원에 걸었고, 이어서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회 59번지 금주빌딩 4층으로 옮겼다. 2010년 5월 22일 서울 관악구 사당 1동 105-53번지로 사무실이 옮겨졌고, 곧이어 2012년 5월 3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평타운 1715호 40평 규모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입주하게 되었다. 이로써 장흥위 씨는 도문회와 대종회 두 개의 조직 체계를 갖게 되었다. 도문회는 문종중 중심체로, 대종회는 종친회 중심체로 구성되게 됨으로써 시족사회로 보면 이원적인 조직 체계를 갖게 된 셈이다. 나무로 보면 도문회는 뿌리 기능, 대종회는 줄기와 잎의 기능이고, 문중사로 보면 도문회는 과거 중심적이고 대종회는 미래 지향적인 기능을 안고 있다. 기능이 분명하며 합리적인 이원적인 조직 체계를 할 수 있으나 두 기능을 접속 연결,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문회 조직표. 도문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부회장, 고문, 감사와 집행부, 상임위원, 운영위원회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종회 조직표. 대종회는 자문기구, 의결기구, 협의기구, 사업기구와 독립기구, 그리고 사무기구로 구성된 체계 조직이다. 자문기구로 고문단 의결기구로 대의원 총회와 운영위원회, 협의기구로 회장단 회의와 상임 및 단체장단 회의, 사업기구로 장학회, 연구소, 협의회, 문예연합회 및 동호회가 있다. 그리고 독립기구로 각 지역에 20개 지회가 있고, 실무국에는 임시특별기구로 운영기획단이 있다.
대종에는 운영위원 70명, 대의원 130명, 합해서 총 200명을 대종의 대의원 총회 구성원으로 위촉하고 장흥위 씨 발전 사업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장흥위 씨는 양대 기구가 상호 협력 노력하면 대단한 잠재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도문회와 대종회가 그동안에 계획하고 수행한 사업 실적을 문종중 행사와 활동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2. 도문회 대제 행사.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 전국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회주사에서 시조공, 중시조공, 충렬공, 판사공, 동성랑공 등 오현조님 대제를 갖습니다. 올해부터는 6세 첨의정승공과 7세 정랑공 두 분을 포함하여 7연조 대제가 된다. 대제가 끝나면 도문회 총회가 개최되고 도문회 연간 사업 내용과 결산 보고 그리고 새해 해야 할 일들의 협의와 장학금 수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3. 장학사업. 장학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대학생 10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씩 총 280명에게 2억 960만 원을 지급했다. 장학회는 기본기금 3억 원의 과실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최근 2, 3년 전부터는 과실금과 장학회 입원 연회비로 장학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4. 청소년 학예 수련 사업. 1966년도 대종의 임원 중심으로 시작한 학예 수련회는 1967년부터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하며 2016년까지 학생 386명과 일반 종원 559명으로 총 945명 이수자를 배출하였다. 5. 보이론 연구위원회 수보 사업. 연구위원회 구성. 도문회 운영위원회는 2010년 7월 7일 실무소위 위원 5명, 위원장, 간사위원, 상임위원, 총무위원, 연구위원을 포함한 장흥위시 보이론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연구의제. 연구위원회는 2010년 8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연구 주제, 심의 원칙 및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결의했다. 연구 주제는 시조공, 실계, 중시조공, 세계, 판사공의 족보 원문 정설론과 보이론 수보 문안을 검증 과제로 확정했다. 연구의제 의결. 연구위원회는 2010년 11월 24일, 12월 17일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실무소 위원회의 검증안을 전원일치로 의결하여 2011년 1월 8일 도문회 운영위원회에 제시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세계 검증안 반론 파문과 해법 모색. 도문회 운영위원회는 2012년 4월 12일 세계 해법 모색을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협의 의결했다. 보이론 문제는 시조 공조, 실계조, 중시조 공조, 판사 공조는 수보 조항으로 확정하고 반론이 제기된 세계 조항은 수보를 유보하고 족보 원문을 유지한다. 6. 성자 표기 통일화 사업. 대종에는 2011년 4월 한자 성자 표기 통일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5월 위원 15명을 선발하여 성자 표기 통일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기존 자료를 수집 분석했고 전국 종친 700여 명을 대상으로 표기 실황과 선호도를 설문조사하였으며 인접국 사용 실황을 방문 조사했다. 위원회는 대종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자 위자 정자는 옥편이나 컴퓨터에 나오는데 위자가 맞는 글자이고 변형된 간제차도 같은 글자이므로 성 위자, 점된 위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제출했다. 대종에는 최종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구 조직 간, 지역 간, 세대 간, 그리고 계층 간의 의견 소통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통일화, 단일화 절차를 마련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문 표기는 1977년 4월 바로 쓰기 방안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1999년 4월 대의원 총회에서 WI로 의결 승인하고 2000년 4월에 시행을 공인 발표했다. 그간의 영문 표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7. 출판물 발간과 홈페이지 운영 사업. 대종의 장흥위시 종보는 1995년 5월 창간하고 연간 1회 매년 발행하여 2016년도 제22호까지 총 33,300권을 전국 종친께 배포하였고 개간지 위시 소식은 2011년 11월 15일 제1호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 27일 제25호까지 3만 부를 전국 종친께 배포했다. 인쇄매체 발간 발행 산업은 청장년 밴드와 인터넷과의 정보 공유 환경을 조성하여 넓고 깊게 문종 중 여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출판물 발간 내역. 8. 존재공 기념사업회 창립. 호남 실학의 성각자로 알려진 존재 위백규 선생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기념사업회 창립총회가 2016년 11월 25일 개최되어 존재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다. 존재기념사업회는 정관을 제정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마지막 토요일 개최하며 존재의 날은 매년 5월 15일 제정했다. 사업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존재의 날을 운영하여 기념사업회를 활성화한다. 회의를 확대하여 회원의 전국화를 확대하고 학자나 교수 회원을 운영한다. 기념사업회를 사단법인화한다. 존재공 유물의 문화재 지정을 계획 추진한다. 존재기념과를 건립한다.